자, 셀프로 네.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뷰텔의 명등포 역점에서 일하고 있는 점장이자 매니저 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업무를 보고 계시는 제이 점장님이시네요. 네. 근데 뭐 미용 쪽에 오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매니저를 하게 된 동기가? 사실 동기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미용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일해보자 해서 원래는 이제 웨딩 업계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용과 나와서 네. 미용실에 온 게 아니라 웨딩 쪽에 가셨군요. 네, 원래는 이제 웨딩 쪽에서 음. 이제 서비스 업무랑 사무 업무 같이 보는 매니저였는데 이제 이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가 미용과를 나왔으니까 그냥 미용실 쪽으로 알아보자 해서 그냥 단순하게 미용실에 취직한 케이스. 웨딩샵에 있다가 이제 이직의 생각이 있어서 네, 미용실에 취직했는데 매니저를 취직하는 거네요. 네, 웨딩에서도 매니저 했었으니까. 네. 근데 왜 기술을 하려고 않고 매니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가졌나요? 사실 기술 쪽은 생각이 없었고, 제가 미용과를 나왔지만 그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기술 쪽은 그때 당시에는 제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처음에 우연히 이제 웨딩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매니지먼트 일을 배우면서 그쪽에 더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경영 관리 업무 관리자로서 마케터로서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미용계에서 이제 매니저로 입문했구나. 네. 그러면 매니저로 입문을 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면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생활에서 어려웠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처음에 미용실에서 일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거의 원래 계셨던 디자이너 선생님들께서 저 바쁘다 보면은 저한테 막 이것저것 부탁하실 때가 있는데 나는 매니저로 왔는데 내가 왜 저것까지 해야 되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 리더로서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내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더 이걸 일찍 알았으면은 그들을 조금 더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고 더 성장시켰을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성장해가는 과정의 일종의 시행착오 같은 그런 것들이었네, 그죠? 네. 그럼 그래서 이제 매니저로 돌아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중요한 거는 그들을 돕고 서버하는 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증대가 되고 내가 리드해줘서 하는 그 디자이너들이 페이를 많이 가져가고 성과를 내는 그리고 보람을 찾는 이게 더 중요한 리더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일단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바뀌게 된 시점이 제가 실장으로 진급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장으로 올라오면서 관리자로서 좀 책임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팀원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책이 뭐 감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 역할도 본인도 했네요. 네.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따라오면서, 제가 지금 저의 가치관은, 나보다는 이제 팀원들을 더 발전시키는 관리자가 되자. 이게 제 가치관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도 많이 듣게 되고, 제가 바뀌게 된 시점이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많이 바뀌게 된 시점이었거든요. 이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해지는데. 근데 전 팩트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매장에서 좀 전에 이제 내가 실장으로 승급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했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일찍 나가고 내가 저녁에 가서도 정리할 거 하게 되고 내가 내 시간 내 돈 들여서 내가 교육 다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거에 대한 많은 희생 버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쉽지 않지 않나요? 우리 점장님이 뭐 발표하시는 좀
뭐 연배가 많진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네. 그런 희생 정신을 갖는다라는 게 의문스러워요. 이거를 저는 그냥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것을 당연시하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그 어린 나이에 뭐 실장이 되고 점장이 되고 그러면 왜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쉬는 날 내가 왜 교육 가고 내가 이렇게 자기 성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용실을 위해서 그냥 희생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게 30살 뭐 나이 먹어서라고 뭐 그렇지만 그런 리더십을 어린 나이에 가졌다라는 것은 좀 차별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매니저의 어떤 일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칭찬.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 얘기를 좀 이어가면 이제 직원들을 결과를 만들어 성과를 내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좀 자세하게 듣고 싶어요. 직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우리 매니저님이 한 일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외부 교육을 많이 들으면서 그거를 저희 매장에서 디자이너 스터디라고 한 달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 스터디 시간에도 제가 교육을 직접 한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꼭 한 달에 한 번씩 개인 미팅을 해요. 디자이너 분들. 네, 그런 미팅을 저는 교육식으로 미팅을 해드리는데 교육 미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상담 스킬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상담할 때 어떤 대화법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데이터 분석을 요즘 좀 하고 있어서 그런 유효 고객, 이탈 고객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나 뭐 이탈되지 않도록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상 그냥 요즘 어때 뭐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이 한 영업에 대한 거나 영업을 업시킬 수 있는 그 스킬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코칭을 해주는 건 1대1 코칭을 해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교육이라고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그냥 보통 원장님 앉아봐 우리 얘기하자 뭐 그런 것보다 어떤 데이터 그 영업 근거에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쪽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해야 될 핵심 업무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손님 서빙해주고 뭐 청소 도와주고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데이터를 네. 모으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자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케팅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단은 이제 교육식으로 미팅하거나 교육을 해주거나 그거 외적으로는 평소에 제가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단 솔선수범 당연한 거고 오히려 저는 선생님들이 바쁠 때 제가 먼저 가서 도와드려요. 시술적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 분들끼리도 누군가가 바쁠 때 자기는 뭐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팀워크가 제일 우선시하는 부분인데 그런 팀워크를 제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제 남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근데 디자이너 6, 7명의 인턴하고 바쁠 땐 8, 9명 하고 카운터에서 보고 막 하려고 하면 사실 그것도 바쁘고 어려운데 그 짬을 내서도 그런 걸 하네요. 네, 짬을 내서 어떻게든 이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당연스럽게 이제 리더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도 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가 협력 문화로 바뀌는 네.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온라인 홍보나 이런 쪽에도 지금 뭐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유튜브, 뭐 네이버 TV, 네이버 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 네. 근데 왜냐면 저도 그 인스타그램에 그 미용실 그 광고하는 걸 봤어요. 네. 첫 곡에 뭐 이벤트 뭐 오라고 하는 부분을 몇 번째 봤는데 그 효과나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도 시작한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일단은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렇게 뭐 크게 변화가 있다 이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를 제가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플레이스 통계라고 있어요. 그 통계에 유입 경로라고 있는데 그렇죠. 고객님들이 이제 어떤 경로로 유입하게 되는지 그런 순위가 5위까지 나와요. 1위부터 5위까지. 근데 거기에 원래는 뭐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있었는데
광고를 시작하면서 그 인스타그램이 순위권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유입 경로가 하나가 또 생긴 거네요. 네. 아, 그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유입 경로가 생겼는데, 거기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을 때도 있고 여자가 많을 때도 아, 그때마다 달라요? 네. 근데 이게 타겟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제 광고를 시작할 때 이제 지역 범위 최대 30km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몇 킬로 하세요? 저희는 이제 5km 정도? 5킬로. 그 주변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정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령층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에요. 5킬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나다면서 매장을 볼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면 검색 상권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제 제안인데 한 10km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km, 예. 네. 그러니까 물리적 상권이 보통 5km거든요. 2.5km씩 해서 5km 반경은 우리 매장을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고객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이 고객하고 조금 더 온라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참고 한번 해서 하면은 또 어떤 그 디자이너들의 성과를 업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점장님이 한 역할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일단은 제일 저희 팀원들한테 반응이 좋은 행동 중에 하나는 저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아침에 리더는 1시간씩 일찍 나가야 된다. 제가 1시간 일찍 나가기 시작한 게 거의 1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가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근무했다고 네, 그랬죠? 3년. 네. 그럼 그 1년 됐는데 네. 어떤 반응 변화가 있었어? 어떤 걸 해요, 일찍 가서? 처음에는 저도 디자이너랑 똑같이 갔어요. 저희가 10시 30분 출근인데 저도 30분 맞춰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막 지각하는 일도 생기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듣기 시작한 이후로 1시간씩 일찍 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는 당연시 됐는데 제가 1시간 일찍 나가서 이제 여름에는 더우면은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고 기다린다거나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놓고 기다리고 그리고 저는 오픈 청소를 미리 다 해놓거든요. 근데 해놓는 이유가 이제 디자이너들의 자기 관리도 그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와서 막 단장하고 막 하고. 고객한테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모습에는 자기 관리도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청소를 다 해놓음으로써 선생님들이 자기 관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같은 직원인데 왜 내가 일찍 가서 그걸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을 안 해봤나요? 제가 1시간 일찍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분들한테 고객님들이 있듯이 저한테 고객은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고객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서로 제 모습을 보고 협력을 해서 당연스럽게 그게 고객한테 간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그 반응을 그렇게 보이던가요? 네. 그러면 예전에 내가 같이 출근하고 막 업무만 잘하는 그런 매니저였을 때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얻었을 때의 어떤 결과치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던가요? 팀워크나 이런 부분이? 네. 예전에 비해서 일단 누군가가 바쁘면 도와주는 게 당연스러운 문화가 됐고 그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미세한 거지만 도와주면서도 내일 끝나고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네. 도와주면서 기쁜 마음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고객한테 그 분위기가 그대로 판매가 되거든요. 네, 맞아. 이것도 이제 리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고객님들 그런 반응이나 그런 건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도 이제 분위기가 좋다 말씀해 주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리뷰에서도 매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반응도 많고. 아, 그 중요한 지금 이야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네요. 매장이 협력하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리뷰의 분위기 이거 달라진다. 네. 아, 이거 아주 그런 포인트 네. 같아요.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매니저로 와서 이제 점장이 되고 이제 더 이제 커가야 되는데 어떤 거를 중심으로 해보고 기획하는 거 있나요? 매장에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교육을 듣고 다녔으니까 이제는 제가
교육을 해줘야겠다. 이제 그걸 좀 엮어서 이제 소아에서 이들에 맞는 교육을 좀 하는 쪽의 방향을. 네. 그럼 또 거기에 맞는 또 성장을 하겠네요. 네. 오늘 썸네일이 그렇지만 미용실의 점장으로서 매니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하면 좋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팀원들을 성장시키려는 마음. 성장시키려는 마음. 네. 왜냐면은 팀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스럽게 제가 먼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솔선수범. 솔선수범. 내가 먼저 아까 도와주고 일찍 나오고. 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팀원들을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처럼 배려해주는 마음. 이제 그 디자이너를 보는 직원이 아니라 디자이너를 보는 어떤 시각의 변화. 네. 근데 첫 번째라는 부분이 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이 저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배, 나이와 상관없이 그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마인드, 패러다임, 이 관점의 전환을 갖는다라고 하면 미용 매니저로서 시작하는 사람이나 또 미용하다가 매니저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해서 발전해서 다음에도 또 한번 출연해 주시기 바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영상 보면서 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